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내신 전문가 더에듀 프리미엄 국문사회사학 담당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이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제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더에듀 프리미엄 문사철 유진. 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대의 큰 커다란 맥락을 딱 이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세 개야, 얘들아. 첫 번째, 시민혁명. 이따가 2시부터 5시까지 선생님이 통합사회 특별수업 하거든요. 통합사회 특별수업 듣는 친구들 요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뤄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혹시 오늘 그냥 1시까지만 듣고 가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재밌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난 청취를 해보고 싶고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따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세계 통합사회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없으시면은 들으시면 좋겠죠? 자, 시민혁명에서 나아가서 산업혁명. 그리고 제국주의까지. 이게 맥락으로 이어지게 되거든? 시민혁명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는 지금 절대왕정이잖아, 얘들아. 그치? 선생님 여기 적어놓고 올게. 16세기는 절대왕정인데, 17세기에는 과학혁명의 시기였어. 대표적인 과학혁명? 뉴턴의 만류인력. 와우. 그치? 뉴턴이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라고 뉴턴의 만류인력으로 만류인력으로 우리 사람들이 점점 모든 이제 자연적인 현상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당연하다고 했었던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이런 사람이 또 있기도 했어요. 16세기 후반에 그 16세기가 아니죠. 그 사람은 홉스죠.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제 17세기 인물도 있었단 말이야. 데카르트도 몸이 되게 허약했던 사람이야.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어릴 적에 굉장히 길었었는데, 누워가지고, 천장에 날벌레가 붙어 있는데, 이따가 이제 친구가 오게 되면, 간병인으로 친구가 오게 되면은, 친구한테 막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싶은데, 하물며 날벌레 붙어 있는 것까지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 말고, 이걸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좋을까? 하면서 발견한 게 뭐야? X축, Y축 좌표계야. XY 좌표계. 그 사람이 데카르트야, 얘들아. 데카르트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했었는데요. 데카르트가 남겼었던 말이 이런 명언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이라는 게 인간이 타고난 고유한 기질,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 서양 철학자들은 이성에 되게 주안점을 두었어요. 동양 철학자들은 본성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했다면, 본성이나 자연의 섭리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을, 인간의 고유한 기질, 이 판단, 이성 능력, 판단 능력을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이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에 의심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던 사람이야. 1 더하기 1은 사실 2가 아니다.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칫 악마의 농단에 불과하면 어쩌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1 더하기 1은 사실 1이 아닌데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안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막 영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다가 창문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1 더하기 1은 1이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영재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했었던 거 알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봐봐. 하나의 태극기에
또 하나의 태극기를 더해. 그럼 태극기가 몇 개야? 태극기 2개지. 그럼 1 더하기 1이 항상 2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바카스가 한 병 있고 바카스가 또 한 병 더 있어. 2병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바카스 하나랑 여기에 있는 바카스 하나를 쭈르륵 따랐어. 그럼 몇 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물방울이 2개 있는데 물방울을 한가운데 합치면은 하나가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했었다는 거죠. 이게 왜 영재 기질 테스트냐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학습할 때 그냥 무조건 맞아 배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의심하고 탐구하고 생각하는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를 과학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기질을 의심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질을 과학혁명 때 점점 전파하면서 무슨 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냐? 바로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영어로 enlightenment입니다. 어는요, 거기에서 이제 이 N은 뭐예요? 뭐뭐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light는 애들아 불빛이잖아. 그치? lighten. 뭐뭐게. 빛으로 나아가게끔 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둠, 무지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 무지의 상태에서 이제 깨달음, 삶의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게 바로 계몽주의라는 것이지. 기존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을 의심하는 태도, 중요하다고 그랬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중세 유럽에는 만연한 신분제가 존재했어. 노예가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성직자가 있고, 왕이 있고, 왕족이 있었지.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평민이래.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왕족이야. 그럼 나랑 그 왕족은 이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왜? 근데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다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빈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재용 회장 딸이야. 그러면 아예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어떻게 뭐 1000만 번 노력하면 될 수도 있잖아. 오늘날에는 물론 자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급으로 그 신분 사이를 나눠놓진 않잖아. 근데 이때는 나눠놨어. 중세 때는. 근데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야. 난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배고프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다 내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 귀족 놈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면서 저렇게 대대손손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자유롭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없는가? 과연 그 권리는 저들만 가지고 있는가? 과연 그 권리는 왕족과 귀족,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는가? 그럴 리가 없다. 모든 인간은 인간답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돼.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었어. 그래서 시민혁명의 순서는 첫 번째, 왕권을 제한해가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끔 이야기한 영국의 명예혁명. 피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명예로운 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 영국은 이제 국교회라고 하는 신교를 믿었었거든요. 국교회는 뭐냐? 국교회는 교회의 수장이 더 이상 교황이 아니야. 국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국 국왕. 영국에서는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국교회니까 사회적 지배층들은 당연히 귀족들, 왕족들 당연히 이제 사람들한테 뭘 강조하겠어? 국교회 믿어 하겠지. 근데 영국에는 또 이제 다양한 상인들이 있었단 말이야.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가 영국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상업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종교 믿는다 그랬지? 칼뱅교, 청교도, 응? 퓨리턴. 그래서 신흥상공업 계층인 젠틀이라고 하는 계층들이 있었어. 근데 이들이 자꾸 탄압받는 거야. 왜? 영국 왕실에서는 뭐 믿으래?
국교회 믿어. 국교회 믿어. 이런 씨 국교 안 믿어. 알겠어요.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난해? 내가 왜 이런 탄압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배를 타고 108명의 사람들이 배를 탄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했다고?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연안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13개의 주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영국으로부터 자치를 얻고 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살아갔었어. 그걸 이제 13개주 식민지라 그러는데 그 13개주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독립되어 1788년 우리 인류 지구상 최초로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아메리카 합중국, 오늘날의 미국이 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자, 세 번째는요. 미국의 독립혁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나라가 있었어. 바로 영국의 영원한 숙적. 네, 프랑스. 영국의 영원한 숙적. 세계사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연락이 왔어. 야, 너 지금 뭐하냐? 나 세계사 공부해. 어디 공부하는데? 영국이랑 프랑스가 전쟁에 감도 못 잡죠? 어딘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도 많이 전쟁을 해가지고 근대산지, 근세산지, 아니면 중세산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현대산지 아예 몰라, 얘들아. 그 영원한 숙적 프랑스가 왜 미국 혁명을 도왔을까? 영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며. 지금 있잖아. 중상주의라고 하는 산업혁명의 그 기반에 중상주의가 있어. 이 중상주의 절대왕정의 기반이기도 했었잖아. 그치? 신항로를 개척해서 이 신항로 개척 이후에 이제 상업활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국 안에서는 무조건 물건 팔아. 다른 나라의 물건은 관세 높여. 수입을 제한해. 그리고 뭐도 많이 필요해? 값싼 원자재가 필요하지.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는 한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원자재 생산지도 필요해. 원자재 생산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만들어서 팔 거야. 도장을 만들어서 팔 거야. 근데 이 도장이 딱 한 군데에서만 팔아. 그러면 이게 희소 가치가 있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희소적인 가치가 있지 않는 한, 이거를 사려고 거기에 가는 거는 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것에 제한점을 두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국 편의점마다 이 도장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 그러면 이 도장을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게 되겠지. 당연한 이치야. 상품 판매지. 우리나라 안에서만 물건을 팔면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많은 상품 판매지를 두어야겠다. 그 상품 판매지의 필요성도 높아지게 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 그러니까 원자재 생산지도 필요하고 상품 판매지도 필요해? 한마디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식민지의 필요성인 거야. 식민지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오케이? 식민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영국의 식민지였다고. 어디? 미국. 원래는 북아메리카 연안에 영국으로부터의 자치를 획득해가지고 자치를 운영하고 있었던 13개주 식민지였어. 근데 그 13개주 식민지를 미국 한마디로 독립시키게 되면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보유할수록 강해지는 건데 식민지가 하나 떨어져 나간대. 그러면 영국의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해지는 거잖아. 그걸 프랑스가 만류할 이유가 없지. 당연히 해방되게끔 도와주겠지. 그래서 미국, 뉴욕에 가면은 꼭 반드시 보고 와야 되는 뉴욕에 가면 반드시 보고 와야 되는 뉴욕의 상징적인 문화유산이 있죠. 힌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가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지지했었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쓰셨어. 일단 미국의 독립을 너무 많이 지원했고, 두 번째, 이 왕실과 그리고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 그들은 늘 즐기는 대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장황한 파티를 열고 귀족들끼리 막 사교회를 열고 파티를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은 진짜 시궁창 냄새가 나는 시장 구멍에서 어떻게든 물건이라도 하나 더 팔아가지고 살려고, 돈이 없는 여인들은요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장에서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왜?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 야, 너 일 못하겠어? 일 못하겠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아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꺼져 그냥. 나가. 너 말고 일할 사람 많아. 자, 다음 일하실 분 이러면 저요 막 그래. 들어오세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당 2프랑을 받았거든. 그쪽은 1.5프랑. 일할 수 있어 없어? 시켜만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어? 네, 저 시켜만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 2프랑은 너무 싼 거 아니야? 아이씨, 난 3프랑 정도는 원했는데. 그래? 너 꺼져. 아니, 저 2프랑에 할 수 있어요. 저 14시간씩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해? 세금 내. 이 사람들이 세금 내고, 이 사람들이 군대 가고, 전쟁에 참여하고, 근데 이 사람들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어 있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1신분인 성직자, 2신분인 귀족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건이 이제 3부회를 소집해가지고 대두되었었는데, 1신분이랑 2신분들은 싫은데, 안 낼 건데, 이러고. 3신분인 평민들은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봐. 세금 좀 내.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실제로 1, 2신분들의 대표가 3신분의 대표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내용이 자꾸 기각되고, 부결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시민들이 돌아버리지. 들고 일어나요. 이렇게는 더 살 수 없다. 우리도 사람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가 보장해야 된다?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눈이 2개고 코가 1개고 입이 1개고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고 팔다리 멀쩡하고 태어나고 죽는 게 다 똑같은데, 어떻게 왕과 어떻게 귀족과 어떻게 현직자와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것, 계몽주의 사상, 그리고 사회계약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라는 게 성립되고 계약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던 리바이어던의 저자 홉스 때문에 자연 상태의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이며 위험한 상태야, 얘들아. 언제 위협이 도살이 언제 이제 위협적인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때려서라도 취할 것이라는 거야. 이거를 국가가 제한해야 된다 해가지고, 홉스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었던 사람 중에서도 절대왕정을 옹호했던 사람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아가가지고 국민들이 주권을 가져야 된다, 국민주권론을 주장하는 루소, 로크,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국가는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며 오늘날의 민주정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사회계약설. 오케이? 자, 이러한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시민혁명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산업혁명 같이 한번 볼게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는데 여러분 제 시간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계획은 뭐냐? 세계 1차 대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 속도를 보세요. 시민혁명 3개를 지금 거진 한 10분 만에 끝냈거든요. 가능합니다.
자, 산업혁명이 발발하게 되는데 산업혁명은 영국에서부터 제일 먼저 일어났어. 영국의 산업혁명. 그럼 우리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구나. 오케이. 이거 말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계몽주의적 태도가 뭐라 그랬어? 왜? 그치? 왜? 탐구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왜? 이게 왜 하필 영국인데? 시험 문제 1타야. 1타가 아니라 이거 안 나오면 그냥 나한테 따져도 돼요.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5개거든? 그래서 오지선다형 문제로 출제율 1위 무조건 100% 나옵니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고. 안 나온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없어. 역사의 가정이 어딨고, 만약이 어딨겠습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첫 번째는요, 시민혁명. 이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가지고 이 지구상 최초의 입헌군주제를 수립했어. 입헌군주제. 선생님, 군주가 맛있는 걸 먹었나? 뜨거운 걸 먹었나? 입이 헐었나 보네요. 하하. 그런 게 아니고요. 입헌군주제. 군주는 존재해요. 왕의 존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이제 나라의 높은 국왕으로서 뭐 나라마다 이 입헌군주제 체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뭐 왕이 정말 나라의 위기 시에는 뭐 의회를 해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시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령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도 있겠지만 없는 곳들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군주의 권한을 분산시킨다라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군주가 그동안 중앙 집권 체계로서 한 군데에 권력이 몰려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권력이 어떻게 된다? 군주의 권한을 나눈다. 정치적인 권한, 행정적인 권한을 나누고 당신은 왕실의 업무를 보셔라. 오케이?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는 그럼 누가 하는 거야? 의회에서 하는 거야, 의회에서. 오케이? 그래서 의회에서 너무 이제 군주의 권한이 전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게 입헌군주제야. 헌법을 만드는 건 누가 한다? 의회에서 한다. 그치? 오늘날의 국회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뉴스에 나와가지고 맨날 막 플랜카드 들고 싸우고 서로 욕하고 아 지금 장난하십니까? 막 하면서 언성 높이고 조용히 좀 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쇼맨십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 다 연기자죠. 그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 법은 지금 적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법은 통과시키지 않겠지. 가결과 부결을 놓고 서로 양당이 우리는 치고 부딪히는 양당제의 국가인 거야. 가끔 이제 우리나라 좀 심하기는 한데 개선돼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 가끔 이제 TV에서 볼 때마다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진보당과 보수당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숨도 쉬고 답답한 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단당제로 하나의 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는 그럼 옳은 걸까? 옳은 것 같은 친구들은 고개를 들어 북을 보라. 북한을 보시면 돼요. 거긴 노동당 하나거든. 중국을 보시면 돼요. 공산당 하나거든. 당이 하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전제화돼. 전제라는 게 뭐라 그랬지? 4글자로? 독재 정치라 그랬지? 독재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민들이 국가의 주된 권리,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권력이 분산될 수 있게, 한 곳에 전제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끔, 그렇게끔 나라를 운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오케이? 호호호. 와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역사상 최초의 어떤 나라가 됐다 그랬죠? 민주공화정. 최초의 민주공화정이야. 최초의 입헌군주제, 최초의 민주공화정. 얘들아, 고대 그리스 아테네 어떤 나라라 그랬지? 민주주의였잖아. 그리스 민주주의의 발전 배웠었잖아. 그치?
솔론의 금권 정치에서 클레이스테네스의 뭐 도편 추방제, 이 전제 정치의 위험이 있는 독재자 참주를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에서 나아가서 페리클레스 때 가장 아테네의 민주정 최전성기에 달하게 됐다 그랬지. 근데 델로스 동맹의 기금 창고를 아테네에 두게 되면서 너무 아테네의 민주 발전에다가만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사용하게 되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꼭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선생님, 미국이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고요? 맨 처음에 한 말이랑 다르잖아요. 쌤이 수업 초반에는 그리스 아테네도 저기 민주정치라면서요. 민주정 맞지. 심지어 거긴 직접 민주정치였어. 그치? 근데 정말 미안한데 공화정이 아니야. 공화정이 아니라고. 왕이 있다고. 여기는 왕이 있다고. 공화정 체제. 우리나라도 그럼 공화정이냐? 아니라는 친구들은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이재명이 갑자기 지금부터 막 다시 신분제를 복구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군.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라는 거야? 미쳤나? 이제 또 대통령 바뀌겠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은. 이게 공화정이야. 공화정은 얘들아 나라의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대표자를 두는 거예요. 대통령이라 그래서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데 그 경찰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학교에 경찰이 오니까 뭔가 우리는 큰일이다 막 생각을 했는데 경찰 분들이 이제 그 수업 우리는 이제 유리창이 보이니까 복도 유리창이 수업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노크는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서 그러니까 노크하지 않고 가만히 이제 서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계속 막 수업을 하셔.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쌤 밖에 경찰 와 있어요. 수업에 집중해. 우린 수업 중이야. 우린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 야, 대통령이 와도 우리 수업을 지금 끊을 수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 수업 끝나려면 5분, 10분 정도가 남았었는데 그 경찰분들도 그대로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도 다 끝나고 나서 뭐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조사받을 게 있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애들이 막 그러는 거야. 아니죠. 대통령이 왔을 때는 대통령이 짱인데 수업 끊어야죠 라고 얘기했는데 뭔 대통령이 짱이야 얘들아. 대통령도 너네들도 똑같은 사람이야.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직접 참여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뭐 의회 가서 뭐 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지. 그치? 하지만 이러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활동들은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접 국회의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의 대표자지 왕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되게 큰 귀감이 됐단 말이지. 나는 그전까지 사실 초등학생이잖아. 난 대통령 진짜 왕인 줄 알았어. 짱짱인 줄 알았어요. 막 저기 통금 시간 막 정해놓고 그런다고 하니까 막 뭐만 하면은 막 계엄령 한다고 하니까 나 그런 역사들이 나는 보다 가까운 역사니까요. 50하고 40하고 보면서 야, 진짜 대통령이 진짜 짱이었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그 생각과 가치관을 그 선생님께서 완전히 깨주셨어. 그리고 그 장면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이었고 경찰분들도 충분히 기다려주시고 선생님께서도 수업을 끊지 않고 우리의 수업 받을 수 있는 수업권을 보장해줬다는 거, 학습권을 보장해줬다는 게 정말 큰 귀감이 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이거 말할 때까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때의 경험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이유 첫 번째는요. 무엇? 명예혁명. 명예혁명 이후 나라가 정치적인 안정기에 들어와요. 정치적 안정. 명예혁명 이후 정치적인 안정.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맞아요. 지하자원이 풍부해요. 정말 잘 배웠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정말 궁금해지는걸요? 풍부한 지하자원. 철과 석탄 등이 풍부합니다. 철과 석탄.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풍부한 와, 진짜 잘 배웠다. 노동력 맞습니다. 풍부한 노동력. 이 풍부한 노동력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5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얘기예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여러분들 5단원 단원명입니다. 산업화가 될수록 우리 산업, 1차 산업 뭐예요? 자연 그대로에서 자재를 생산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대로 판매하는 거야. 나무꾼 생각하면 돼. 나무를 해서 팔아요. 그렇지? 장작을 패서 팔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요. 1차 산업이지. 그치? 자연에서 그대로 이제 얻은 것으로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것이 1차 산업이고요. 2차 산업은요. 자연에서 얻은 것을 가공해가지고 파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공업 생각하시면 돼요. 2차적인 가공을 거치는 거지. 3차 산업은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이 이게 뭐 영화관에서 꼭 영화 매표 이젠 매표소에 직원이 없더라. 얘들아 보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매표소에서 막 어서 오세요 티켓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서비스업이 아니야. 음식점에 갔을 때 웃으면서 아 네 주문하시겠어요? 이것만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지금 서비스업을 경험하고 계세요. 이거 교육 서비스야. 그치? 이거 용역이라 그래. 요게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산업화가 된다라는 것은 1차 산업에서 점점점 3차 산업으로 4차 산업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차 4차 산업. 여기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1차 산업에서 2차, 3차로 갈수록 산업화가 고도화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은 농촌이나 어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동하겠어?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 네 글자로 천재입니다.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풍부한 노동력. 노동력이 왜 풍부해졌냐? 이촌향도 현상이에요.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해. 거기에 정점을 찍었었던 사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 바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이 영국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작품을 썼다고 하죠. 세속화되는 영국 사회를 비판했다고 하는데 무슨 운동이냐? 인클로저 운동이에요. 여기서 인클로저는 울타리를 치고 쌓아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인클로저죠. 그쵸? 이 인클로저 운동, 울타리 치기 운동이야. 갑자기 울타리는 왜 칩니까? 기존의 영국은 아무래도 기후 자체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스근한 바람인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거든? 그래서 서한 해양성 기후야. 영국은 뭐가 많이 와? 비가 항상 꾸준하게 많이 오지. 그래서 이 땅에다가 양을 키우고 뭐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벌레 아닌가요? 자, 양이나 소를 키우면서 이제 이 양과 소의 젖을 짜가지고 판다든지 아니면은 소를 도축한다든지 그리고 우유로 이제 치즈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한마디로 하나의 농업이 아니라 복합적인 복합 농업에다가 플러스 낙농업 등이 발달하고 있었어. 물론 여기에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의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소작농처럼 지대를 지불하고 이 토지를 관리해주는 사람들도 존재했었지. 근데 이제는 돈도 안 되는 농사 짓는 것보다야 차라리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워가지고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됐다라는 거야. 그게 인클로저 운동이야. 이제 더 이상 농사 안 지어. 농사 안 지을 거야. 양 키울 거야. 양을 키우려면 뭘 쳐야 돼? 울타리를 쳐야 돼. 왜요? 낮잠 자고 일어나면 우리 집 양이 옆집 양 되어 있거든. 울타리가 없으면. 양은 있잖아, 얘들아. 엄청 사회적인 동물이야. 그러니까 혼자 키울 수 없는 동물들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들이 여럿 있어요. 뭐 토끼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이제 집단적인 생활을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 양이 혼자서 막 우리 농장에는 지금 양이 한 2마리 있어. 근데 옆 농장에 보니까 한 10마리 있네? 양이 그냥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키우게 되면서 사람들도 더 이상 도시에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게 도시로 이동을 하게 돼. 자, 여기서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 도시에 풍부해지는 노동력, 값싼 도시 노동력이 많아졌고,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으로 양을 키우다 보니까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모직물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모자는 무슨 모자라 그랬지? 양모, 털 모자라고. 양털을 깎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직물들이 모직물이야.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맞아요. 일찍이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보유해. 왜냐면 우리 바로 옆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신항로 개척했었잖아. 그때 영국이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 아니야.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을 격파했었던 무적 함대 에스파냐를 격파한 게 영국이야. 해상권을 손에 쥐고 있었지. 근데 그 해상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죠. 바로 원자재 생산지와 상품 판매지를 얻기 위해서 일찍이 많은 식민지를 두었습니다. 식민지 사업에 뛰어듦.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 영국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유럽 각국의 나라들이 그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죠?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야. 뭔가 안 좋은 점도 충분히 있었어. 그래서 산업혁명의 이면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 이면이 이제 세계 1차 대전, 제국주의로도 확장이 됩니다. 네, 이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산업혁명, 여러 나라들의 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져요. 산업혁명은 기존에는 우리가 손으로 만들어냈었던 수공업 체제에서 공장제 기계화가 됩니다. 공장제 기계화. 오케이? 자, 이제 기계를 떼굴떼굴 돌려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보니 아무리 사람의 손이 빠르다고 한들 내가 막 집신 만들기 장인이야. 막 이로도 막 떼가지고 막 엄청나게 빠르게 하루에 집신을 2켤레나 만들 수 있어. 이거 엄청 빠른 거야, 얘들아. 원래 진짜 집신 장인들이 반나절 6시간에서 9시간 사이에 한 켤레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2켤레? 뭐 엄청난 속도야. 나 그래가지고 막 조선 팔도에서 각광받는 인지였어. 근데 이제 집신 누가 만들어? 기계가 만들어. 기계는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지. 왜 나의 이런 노동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네? 내 이 기술력은 이제 무쓸모가 되는 거지. 사람들이 분노를 느낄까 안 느낄까? 느껴요. 아니, 나는 말이야. 국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역사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교육계에서 각광받는 인재였는데, 이제는 이런 내가 AI로 대체돼. 내가 AI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AI를 어떻게 이겨, 얘들아. 못 이겨요. 가격혁명 기억도 안 나가지고 살짝 버벅거렸는데, 나보다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그 많은 인문학적 정보를 설명해 주겠지. 나 화가 날까, 안 날까? 화가 나. 이 AI 따위가 어떻게 내 일자리를 하면서 AI를 뚜둑뚜둑 좀 무서운데? 뚜까뚜까 때려주고 싶겠지. 그치? 그런 일이 벌어져. 바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야.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 악마 같은 기계를 다 부셔버리자. 자, 기계 파괴 운동. 자, 그래서 공장제 기계화가 들어서면 이제는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는다. 대량 생산 체제. 물론 그 산업화의 과정, 산업화의 시작은 면직물 산업에서 시작을 해요. 면직물 산업은 면직물의 주자재가 목화거든요. 면화야, 면화. 이 목화를 이제 실로 만들어가지고 직물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목화에서 면직물을 만드는 것, 예를 들어가지고 물레로 막 만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방적기. 방직기들이 필요한단 말이야. 방적기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방직기랑 방적기를 어떻게 썼을까? 손으로 돌려요? 너무 힘든데? 발로 밟아요. 발로 밟으면서 방적기를 썼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압력을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봅니다. 일단 수력 방적기. 물이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 힘 있잖아. 그 수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력을 원동력으로 방적기를 만드는 수력 방적기. 노동력도 덜 들어가고 너무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실이 너무 툭툭 빨리 끊겨버립니다. 툭 하고 끊겨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또 방적기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적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따단! 그때 증기기관을 개량해요. 증기기관 개량. 증기기관을 개량했다라는 거, 증기 뜨거운 연기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증기에 데이면 진짜 화상 오래 가는 거 알아? 나도 알고 싶지 않았어. 그 증기기관이 엄청난 그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이 증기를 차갑게 하면은 뭐가 돼? 순식간에 차갑게 냉각하면은 물이 되죠. 그치? 그 물에 열을 가하면 또 뭐가 돼? 증기가 되잖아. 그치? 이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람, 이거 상식입니다. 토마토요? 자, 맞아요.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하고, 이 증기기관을 개량한 것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교통이 발전하게 되죠. 증기를 이용한 교통 발전. 그리고 증기를 이용한 증기 방적기도 만들어져. 증기 방적기도 만들어져서 대량 생산 체제가 자리 잡고, 교통의 발전에는요 증기선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풀턴, 증기배, 그리고 증기기관차. 누굴까? 뿌뿌 이런 소리 내는 증기기관차. 맞아요. 스티븐슨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증기기관 개량까지 설명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점점 대량 생산 체제가 들어서게 되니까 그 이면에는 단점도 있어. 기계가 다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산업화로 인한 문제에서는요, 제일 첫 번째로 교통은 크게 발전을 했죠. 근데 교통이 발전하고, 그리고 방적기 만들고 대량 생산하다 보면은 당연히 넘치는 잉여 생산물도 있을 거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도 있을 거 아니야. 환경 문제. 그리고 이때 주 에너지원이, 증기를 만들려면 열이 필요하잖아. 그 열의 주 자재가 뭐였을 것 같아? 1번 나무, 2번 장작, 그게 나무지. 1번 나무, 2번 가스레인지, 3번 석탄이죠. 웃기지 마세요. 가스레인지가 왜 나와요? 3번 석탄이지, 그치? 석탄이 이제 주 원자재였었단 말이에요. 주요 자재야. 1차 산업혁명 당시에. 그러니까 석탄을 엄청나게 많이 떼우겠죠. 그치? 석탄을 엄청 떼워. 난방할 때도 석탄 떼워. 그래서 한때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던 시기에 영국의 가시거리가 1km도 안 됐던 적이 있어. 1km? 웃기고 있네. 1m도 안 됐던 적이 있어. 1m도 안 됐다는 거는 여기밖에 안 보인다는 거야. 온 대기가 새카매서. 그 새카만 대기의 오염물질에 비까지 내리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산성비. 그 희뿌연 이 대기 오염물질에다가 안개가 끼면 뭐가 되는 거야? 스모그. 실제로 영국 런던에 있던 사람들이 3,000여 명 넘게 폐병으로 사망했었던 사건. 그게 다 이런 환경 문제랑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냥 환경 문제라고 했을 때 그거는 뭐 필연적으로 인간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당연한 건 없어. 알았죠? 자, 그래서 환경 문제. 두 번째는 아동노동.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와. 이게 어떤 문학 작품이었는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인상 깊었었던 장면이 뭐였냐면, 아이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거의 14시간, 16시간씩 노동을 하니까 일을 하다가 존 거야. 까물짝하고 졸아가지고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공장장이 아이를 어떻게 했을까? 죽이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너무 과도하고요. 뺨을 때렸어요. 짝! 요만한 애. 짝! 하고 뺨을 때렸어. 뺨을 때리고 나서 애가 집에 가가지고, 엄마, 제가 오늘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다가 실수를 해서 공장장님한테 뺨을 맞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어릴 때 노동을 하는 걸 부모님이 가만두지도 않겠지만 설령 그게 사회적인 당연한 만연한 풍조였어가지고 일을 하고 왔는데 일을 하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대.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이 뒤집어지죠. 그냥 국민청원 그냥 뜨거운 감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어머, 뭐라고? 공장장님한테 뺨을 맞았다고? 어머,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지? 그게 이 당시 사회의 문제야, 얘들아. 이 아동노동뿐만 아니라 빈부격차. 그리고 네 번째, 인구소외 현상. 인간소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소외 현상이 만연해진다라는 것이지. 산업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해요. 인간소외 현상.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기계나 아니면은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인간이 대체되다 보면 인간은 도구화되고 맙니다. 무엇화 된다고? 인간은 도구화 된다고. 우리나라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1970년대를 나타내는 작품 중에 김수의 철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서 3차, 4차가 이제 일어났던 시기야. 이때 중화학공업이 들여서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포항제철소, 그리고 이제 저기 거제도에 막 엄청 큰 배 만드는 조선소 이런 데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 안에서의 배경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마을이었는데 조그만한 가난한 마을인데 뭐가 들어서냐?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마을에서 막 철가루 날리고, 그리고 강물은 새빨개져. 쇠독 때문에, 쇠가루 때문에 새빨개지지만 사람들은 먹고 살 쌀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비쌌던 각설탕도 입에 하나 가득 넣어가지고 깨먹을 수 있는 그런 부가 생겼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딱 하나. 조선소 노동자가 되는 거야. 아들이 태어나기만을 빕니다. 아들이 태어나야지 조선소 노동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의 우리 아빠 대통령이거든? 응, 아니거든.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이거든. 우리 아빠는 FBI거든. 막 이렇게 여러분들 어릴 때 한 번씩 막 그런 적 있잖아. 그 당시에 가장 이제 할 수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명함은 우리 아버지는 조선소 노동자랍니다. 라는 말이었어. 되게 기괴하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모든 이제 자유권이나 아니면 미래 같은 것들이 다 정해진다라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대학교를 가려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아니면 난 잘하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그럼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또는 편하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사회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지금도 자본주의는 계속 고도화되고 있거든. 그치?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물이 아닌 가상세계의 서비스를 이렇게 주고받고 팔게 되면서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이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까지 수출을 하죠. 그쵸? 이 경제성장, 야욕은 결국에는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하는 문제로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현재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의 경제적인 발전과 그리고 정보와의 팽창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의 기록을, 그러니까 정보 저장 능력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댓글 함부로 달지 말고, 블로그에 글 함부로 올리지 말고, 조금 더 숙고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정보들, 사고 파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견제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끔찍한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해요. 뭐 올리팬즈라든지 막 그런 그 상업적인 시스템도 오늘날에는 되게 만연한 일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문제점으로 이어지게 될지, 이것도 한 팽창의 과정, 과도기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거든. 어떤 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꼬집었던 사람이 바로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우리 사회의 신분 체제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본기구를 가지고 있는 자본가와 그리고 노동자. 노동자는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본가는 뭐를 해요? 자본가는 이윤을 취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인 일이야. 학원에서 학원비를 수업하는 선생님이 다 가져가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또 사회고 자본주의야. 자본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장장들은 공장제 기계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만든 물건으로, 그 물건으로 부를 축적한 다음에 월급이란 걸 주지. 일정 금액을. 그치? 월급이라는 걸 줘. 그리고 나서는 이 남은 금액은 자본가의 것이 되는 거야. 자본가는 이 과정에서 노동을 해? 안 해. 우리 학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예시를 들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 학원장이 있는데 학원장은 골프 치러 갔어.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열심히 수업을 해. 우리는 어차피 얘들아 무료 수업이니까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 치고 있는 동안에도 돈 벌고 있는 거야. 왜? 누군가는 여기에 뭐 한 학원에 한 명 있겠어? 한 다여섯 명, 10명, 20명도 있을 텐데. 다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 노는 시간 동안 돈은 쌓이고 있고 그 동안에 일부를 그 사람한테 주고. 이런 고용관계. 빈익빈 부익부의 체제를 꼬집었던 사람. 그래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급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기구를 토해내게끔 만드는 것. 그래서 계급투쟁으로 모든 사람이 노동자가 되어야 된다. 계급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기구를 국가의 소유, 국유화를 시켜야 하며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카를 마르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상이 대두되고 있었던 시기, 사람들의 이 산업의 고도화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많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서구 열강들이 부딪히고 팽창시키고 그리고 아시아까지 점점 침범을 해가지고 청나라, 중국이지, 청나라, 그리고 일본, 인도, 식민 지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시아에서도 강대국이 생기면서 그 강해진 나라가 옆에 있는 약한 나라, 약소국을 지배하는 그런 체계. 일본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들어온 선진적인 서구 문물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아주 좋아요. 자,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통해 가지고 강해진 나라의 기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일수호 조규를 체결합니다. 이 조일수호 조규가 뭐예요? 강화도 조약이죠. 그 강화도 조약에서부터 우리는 야금야금 우리나라의 이권을 주변국에 떼어주게 되고 일본은 우리의 이권을 대놓고 탐닉하게 되고 그러면서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통해 가지고 일제감정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일제감정기로부터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1919년 3월 1일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5등의 자이아. 조선은 자주국임이며 우리는 자주국의 자주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민으로서 우리의 독립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마음에서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2026년 3월 2일 3.1절 대체공휴일이죠. 대체공휴일까지 여러분들 수업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07주년 3.1절을 기념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프린트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수업 진도 부분이에요. 그 부분 프린트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마지막인 1학기 세계사 친구들은 19강이랑 20강 뒤에 있는 문제만 빨리 풀어가지고 선생님이랑 단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